자, 이 모델은 PWM 컨트롤러가 발진을 못하는 겁니다. 발진, 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전원이 무감입니다. 고속 다이오드 불량으로 인해서. 자, 요거 약간 부품 검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워는 이제 요런 파워인데, 전원부, 퓨즈는 정상. 요 앞에 첫 번째 설명한 수리 기록처럼 퓨즈들은 정상입니다. 자, 1차 측 평활 캐패시터도 정상. 330V 정상 충전. 근데 PWM-IC에 전원이 없어요. 자, 여기서 PWM 컨트롤러는 PWM 컨트롤러, 파워 스위치, 그 다음에 뭐 PFC 컨트롤러, RC, 공정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파워 1차 측에 적용되는 IC들은 최적 상태가, 그러니까 최적의 VCC 전압이 12V에서 15V. 그런데 여태까지 수리해본 경험으로는 완전히 일직선 스코프로 찍었을 때 전혀 그냥 진짜 뭔가 칼로 무를 자르듯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스코프의 커서가 예를 들어 12V로 쫙 일직선이다. 이거보다는 확률적으로 이게 겹줄이 붙어가지고 이게 12V 라인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래 위로 살살살 떨어주면은 발진을 더 잘합니다. PWM-IC. 그런 특징이 있어요. 2차 측 이후에 파워 2차 이후에 뭐 AD 보드, 메인 보드, 컨트롤 보드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 깨끗한 전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더 동작이 잘 되고. 그런데 파워 1차 측에 저런 파워용 IC, 전원용 IC들은 약간 두세 겹의 겹줄이 있어가지고 또는 겹줄이 없더라도 아래 위에서 아래 위로 뭐 굳이 수치로 표현한다면 1m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mm 정도로 떨어주는 게 발진을 더 잘합니다. 그걸 그렇게 들어가면 틀림없이 100% 발진을 해요. 그런데 깨끗하게 쫙 서 있다. 전원이 깨끗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이러면 반대로 발진 안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희한하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데이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PWM 컨트롤러가 전원이 안 들어가요. 자, 고소 트렌드, 저압단자, 고압단자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11V가 돌아서 FET 드레인으로 갈 때 여기서 발생한 전기장이 유도가 된다 그랬죠. 자기 유도. 그래서 여기선 작게 나타나요. 이걸 고속 다이오드가 정류를 해서 PWM-IC로 가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캐패시터가 남죠. 그리고
제너가 하나 붙으면은 요 조금 신경 쓴 회로가 되겠죠. 제너 다이오드. 그러면은 이 라인에 전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검사해야 될 건 뭐냐?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얘기는 뭐냐? 고속 다이오드 전단에 원래 여기는 이 파형이 떠야 돼. 저쪽에서 고압 쪽에서 유도된 파형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필터링해서 여기서 전압이 12V에서 15V가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근데 없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너가 있으면 제너를 플러스 마이너스 찍어보면 돼요. 다이오드 모드. 그 다음에 없으면 제너가 없다. 아예. 그러면 전원용 캐패시터가 달려있죠. 항상 있어요. PWM 전원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47 마이크로 50V짜리를 써요. 47 마이크로 50V. 뭐 22짜리도 쓰는데 그건 좀 약하고 거의 뭐 8, 90%가 47 마이크로 50V짜리를 씁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항값을 재는 거죠. 자, 아까 동작 검사 한 겁니다. 지금 했는데 안 나와요. 여기도 파형이 없고 여기도 없어. VCC가 없어요. 그런데 부품 검사를 먼저 해보니까 0.503V. 그럼 정상값이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캐패시터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값을 추정해가지고 혹시 이 PWM-IC VCC와 그라운드 사이에 접지 저항값을 보는 거죠. 보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파워 1차 측에 배치되는 PWM-IC 파워 스위치, 그 다음에 공진 컨트롤러, PFC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VCC 단자와 그라운드 사이의 접지 저항값이 최소한 450kV 이상이다. 또는 수메가 또는 무한대. 그래서 이 저항값을 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얘도 그라운드가 있고, 그죠? 그라운드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라인은 VCC 라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찍으면 얘 그 PWM-IC 핀맵을 몰라도 돼요. PWM-IC 그 캐패시터 플러스 단자가 얘하고 0ohm으로 도통이 되면 그냥 이거하고 그라운드 찍으면 되는 거지. 그럼 간접적으로 여길 찍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PWM 컨트롤러 VCC 단자의 접지 저항 값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기계했던 접지 저항 값 약 450kV 이상이 아니고 400kg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490kg다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100kg대다 아니면 80kg대다 이렇게 되면 발진을 안 할 확률이 90%다. 반대로. 그럼 450kg 이상이다. 아,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데미지가 먹은 게 없다. 여기 VCC 라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원을 빼요. 전원을 빼고 부품 검사합니다. 그래서 고속 다이오드 검사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펄 캐패시터 검사해요. 이상 없네? 그럼 이 라인이 얘가 물리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VCC 단자하고 그라운드 사이의 접지 저항 값이 만약에 수백 킬로 이상 나왔다. 이러면 얘는 건강한 상태다. 데미지 먹은 것도 없고 진행성 쇼트도 없고 건강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뭘 봐야 되냐? 고속 다이오드. 고속 다이오드는 참 요거 애매한 게요. 우리가 부품 검사할 때 부품 검사. 얘도 쇼트 납니다. 다이오드니까 쇼트가 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갖고 있는 반도체는 다 언젠가는 한 번씩은 쇼트가 나요. 물론 버릴 때까지 쇼트 안 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쇼트 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캐패시터들 이제 극성 있는 캐패시터들도 쇼트가 나오기도 해요. 가끔. 제가 여태까지 보면 한 3건 정도 봤습니다. 전액 캐패시터 종류들. 그 다음에는 MLCC에서 많이 나죠. 쇼트가.
뭐 수도 없이 나는 건 아니고 그 회로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고속 다이오드가 이제 고장 나는 증상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아예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적인 값은 정상인데 동작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돼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고속 다이오드 출력 쪽에 여기서 입력 쪽에 즉 플러스 한자 쪽에 파형이 없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전원이 생성이 돼도 이건 아니야. 이건 신기루 같은 거지. 신기루. 5, 6V 뭐 7, 8V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파형은 없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떠. 이건 전형적인 고속 다이오드 불량입니다. 제 기능을 못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럴 때 고속 다이오드는 어차피 리드 타입 아닙니까? 위치에 본전이라 한번 갈아보세요. 이럴 때. 근데 무슨 얘기냐? 얘를 어떤 부품을 교체할 때는 우선 외부에서 저항값을 재서 PWM-IC가 이상이 없는지 또는 여기 제너 다이오드가 달려있으면 제너 다이오드가 정상인지도 보고 이걸 다 마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안 나온다든가 또는 이것처럼 플러스 쪽에 파형은 없는데 마이너스 쪽에 5, 6V 뭐 7, 8V가 뜬다든가 이러면 고속 다이오드 불량이다. 교체합니다. 자, 떼어서 쟀는데 정상이죠. 다이오드 값이. 고속 다이오드. 요게 1000짜리 고속 다이오드는 0.490V, 0.500V 그 사이입니다. 0.503이나 뭐 500이나 같은 거니까. 자, 교체하고 나서 이제 정상 발진하죠. 그리고 FET 드레인도 정상 발진하고.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생각하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열공하십시오.